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시장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타고 계속 저항이 돼서 급락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역시 수급상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200억 이렇게 양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도 5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작지만 60억 정도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나 봐야 될 문제가,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각 증권사로부터 신용담보 유지 비율을 좀 완화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용 매수든 미수 매수든 거기에 관련된 담보 비율이 유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완화를 시켜서 개인들이 빚으로 산 주식 반대 매매를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담보 비율 완화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통적인 시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빚으로 주식을 사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이런 신용융자 비율은 지금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서도 반대 매매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주가지수 하락과 함께 신용융자 금액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수금 자체, 신용융자보다 더 빨리 갚아야 하는 3일 이내 결제를 해야 되는 이 미수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3천억, 2,800억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수는 큰 폭의 이렇게 하락이 일어나는데, 미수금으로 개인들이 매수한 이런 금액 큰 폭으로 상반된 모습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담보 비율을 완화시켜서 미수금에 관련된 이런 반대 매매를 줄이라는 그런 지침과 함께 또 이런 매수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증시에서 이런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뇌관으로 작용해서 한 번에 또 한 번 지수가 안 좋을 시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증시 주식을 사려는 그런 예비 자금 또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모습, 지금 연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 업종별 보유 비중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5일 전 대비 이 코스피에서 11.84%의 보유 비중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447조를 보유 비중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5일 전 대비 11.84%, 거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12%나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또 뭐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대한민국이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주식을 여러 종목, 대표 종목들을 바스켓 매매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나가고 있고, 또 5일 전 대비 12%라는 이런 보유 비중의 금액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집중적이고 단기간 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또한 외국인의 업종별 보유 비중을 보면은 13.94%, 그렇죠. 그래서 현재 코스닥 보유 비중은 10.54% 정도로 13.94%, 14%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 업종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 지수를 또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에는 분명히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목과 또는 주가 지수가 앞으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악성 매물로,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싫지만, 항상 주가 지수 또 과거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혹 코스피 대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상당히 크죠. 그렇죠? 조, 10조, 100조, 1120조, 26조입니다.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188조 정도. 그러니까는 거의 코스피 대비 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이 코스닥 금액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 또한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의 장기 성향성을 띤 그런 자금이 들어와야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에 의해서 변동폭도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손바뀜이 일어나야 주가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고 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의 이런 악재들,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관련해서 부양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회사채 매입 관련해서 상당히 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로 볼 수 있는 S&P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가 또 서킷 브레이크 걸려서 하한가에 멈춰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또 미국 정규 시장에 연결이 된다면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수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주식이든 종목이든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종목에서 회전율이 높아진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한 회전율이 높아졌을 때 그것을 과연 누가 매수를 하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거죠. 별 4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 이랬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한번 주의 깊게 이제 매수 전환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초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3개짜리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거기에 따른 기관은 중립적인 모습, 그리고 개인 매도가 크게 나오는 상황. 그렇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전환, 기관은 매수하지 않더라도, 양매수는 아니더라도 기관의 중립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한 강한 매수세를, 개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간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 그런데 위에 두 번째와 달리 별표가 2개입니다. 지수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럴 때 개인의 매도 물량, 기관이 들고 매수를 받아먹는 거겠죠.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 각각 기관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 중립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의 약한 매도가 나오거나, 또는 외국인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의 약한 매도가 나오고, 결국 많은 매도는 개인들에게서 나왔을 때, 이것이 네 번째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멈추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한순간에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차트를 봤을 때, 이러한 순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수가 바닥을 찍고 또는 하락을 멈추고 최소 상승은 아니더라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 또 이평선에 관한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5일선을 헤딩하고 계속 하락하는, 급락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를 쉬시려는 분들은 완전히 쉬시고, 또 매수 수익을 내야 되신다는 분들은 소액으로 단타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무서운 장이고, 이런 장에서 아까와 같이 미수금을 사용한다던가 또는 신용을 사용해서 한 번에 바닥이라 예상하고 크게 하락한 종목들 한 번에 들어가려는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한 매매는 결국 분명히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한 번 역방향 타면은 한 번 성공했던 수익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자금 분명히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정신적 붕괴가 온다면은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빚으로, 신용과 미수로 한 번에 본전 찾으려는 그런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전통적이고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런 단어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닥을 저점을 잡으려 예측 매매로 계속 매수하는 것보다 5일선을 최소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5일선을 돌린다 하더라도 안정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체크를 해보고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그때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안정적으로 자기 자금을 지키는, 그리고 확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뇌동 매매로 순식간에 오르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것들 매매 동향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체크를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그런 자리, 그런 것을 확인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역시나 주가지수 급락장, 어떠한 사람, 어떠한 전문가도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돈의 흐름, 꼭 이런 상황별로 어떠한 모습일 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을 꼭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고 매매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